20년간의 기술 축적 끝에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며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이 무기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서울에서 열린 특별 발표회를 통해 한국형 신형 미사일의 성공적 개발을 공식화했고, 이 미사일은 다탄두 핵 탑재가 가능해 강력한 억제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현무-7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사거리 5,500km 이상을 자랑하며 타임지는 한국이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주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발사 후 5분 이내에 베이징을 포함한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다고 전해졌고, 이러한 속도와 정밀도는 주변국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2005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해왔으며 20년간 축적된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무-7은 다중 독립 목표 재진 입체 MIRV 기술을 적용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략적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미사일의 탄두는 최대 8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각 탄두는 TNT 20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미사일은 방어적 목적을 위한 억제력 강화라고 강조했지만 중국은 즉각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신형 미사일은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한국은 주권국가의 자위권이라며 단호히 맞섰다. 현무-7의 개발 배경에는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백권 미사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후 현무 시리즈로 이어지며 꾸준히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2001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 가입하며 제안을 받았던 한국은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로 자유로운 개발 환경을 얻었습니다. 현무-7은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이 단축되었고, 이는 기습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0을 초과하며 대기권 재진입 시 열차폐 기술로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현무-7이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관통력을 갖췄다고 밝혔고, 이는 북한의 지도부 은신처를 겨냥한 설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놀라움을 표했고, 일부는 베이징 방어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무-7은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 발사 플랫폼에서도 운용 가능하며, 이는 한국 해군의 전략적 역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최근 KSS-3 잠수함에 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하며 현무-7의 해상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을 일부 적용해 요격이 어려운 궤적을 그린다고 전해졌고,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도 비교되고 있습니다. 타임지는 한국의 현무-7은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견제하는 무기라며 글로벌 안보 판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무-7은 평화를 위한 억제력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무-7의 배치를 도발적 행위로 간주하며 동북아 군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ICBM 도발과 중국의 핵 증강에 대한 대응이라며 자국의 안보 정책을 정당화했습니다. 현무-7의 개발에는 약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도약을 상징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년간 축적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했고, 현무-7은 그 결실의 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무-7 개발을 조용히 지지해왔으며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기술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의 신형 미사일에 관심을 보였고, 일부 전문가는 한일 국방협력의 새로운 계기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현무 -7위 시험 발사는 2024년 말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 초 최종 성능 검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현무 -7은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는 한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전망입니다. 미사일의 정밀도는 10m 이내로 알려졌으며, 이는 군사 표적뿐 아니라 주요 인프라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현무 -7위 사거리가 베이징을 포함한 내륙 깊숙이를 커버한다고 우려했고, 이는 중한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은 현무 -7은 방어적 용도의 초점이라며 중국의 과도한 반응을 비판하며 외교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현무 -7위 탄두는 재래식과 핵 탑재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한국에 유연한 전략 옵션을 제공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비핵 국가로 이 정도 억제력을 갖춘 것은 놀라운 성과라며 현무 -7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사일의 설계는 북한의 화성 18형이나 중국의 둥펑 시리즈와 비교되며 기술적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현무 -7 개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웠고 해외 수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임지는 한국은 미사일 강국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고, 현무 -7은 그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무 -7위 다탄두 시스템은 각각의 탄두가 독립적으로 목표를 추적하며, 이는 방어체계의 무력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국방부는 현무 -7위 배치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균형이 재조정될 것이라 전망했고, 이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기로 보입니다. 중국은 현무 -7에 대응해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할 계획을 세웠고, 이는 지역 안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현무 -7은 평화적 공존을 위한 도구라며 군사적 투명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무 -7위 개발 성공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땀과 헌신의 결과물이며 20년간의 기술 축적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타임지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현무 -7은 그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자국 국방 의지를 상징하며 동북아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무 -7위 공개는 북한과 중국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한층 강화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국내 여론은 현무 -7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국가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현무 -7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은 이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확고히 다질 전망입니다.